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와 전일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1%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알려진 후 상승폭을 키우며 2,520선을 탈환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들이 일제히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이재명 테마주에 투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하락했던 하나그룹주 주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한화지분 증여 소식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동안 주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승계 문제가 해결된 덕분인데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도 한화를 비롯한 그룹주의 주가가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을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요인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환율이 1,5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오름폭을 강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코스피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2,520대를 회복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마무리 소식에 하나그룹주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 관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선과 방산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의 반발 매수세와 함께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선고 기일이 확정이 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컸던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에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특히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가 되면서 양시장 반등에 나서줬는데요. 이 흐름 속 어떤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용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관세 부풍지대 종목들이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내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가 또 발효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반등이 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 전일자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대로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낸 하루가 오늘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가량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대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들로만 놓고 봤었을 때 저가 매수세에 대한 출현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내일자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천히 시황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제 제가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어제 시장의 급락을 이야기를 할 때 악재가 딱 3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트리플 악재라고 말씀드렸죠.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죠, 여러분들? 관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공매도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가 시행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 하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건드려줄 수 있는, 첫 번째로 뭔가 시장의 방향성에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탄핵과 관련된 심판의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드디어 결정이 됐죠. 시간상으로만 따지게 되면 한 10시 한 40분 정도에 시장에 속보가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서부터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가 확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코스피의 분봉과 일봉의 차트 위치를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10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어제자에 급락을 했었던, 상당 부분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번 주를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시장의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로 결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대까지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을 그래도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정치 테마주들 뭐 동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모든 종목군들이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또 어떤 종목군들 나왔었죠?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잠룡들의 주가 흐름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 정치 테마주들, 이재명 관련 종목군들 움직일 때 곁다리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얘기해드렸죠. 뭐죠, 여러분들? 정책주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일자리일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주들. 그죠? 거기에다가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서부터 시장에 나왔었던 것들이 뭐 트럼프발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떤 일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북한 관련된 종목군들, 대북 관련 종목군들도 여기에 편승이 되면서 탄력도가 상당히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던 게 오늘 하루 움직임들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볼 수 있는 내용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은 트럼프 2기 관세 이슈는 여전히 뭐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오늘 조선이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대 정신이 좀 투영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죠. 방산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다가 오늘 수출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수출 데이터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던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까지 상당히 좀 좋은 성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섹터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이슈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맨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수출호조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HTS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드라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보기 좋게 공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공매도 이슈는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지만 국내에서 신경을 써서 볼 수 있을 만한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지지라인을 강하게 다시 한번 탈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자 코스피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코스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 말씀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쭉 해가지고 보게 되면 1위로는 알테오진이 있고요. 그죠? 2위로는 뭐가 있죠? 에코. 3위도 에코, 형제들이죠. 그리고 밑에
바이오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군은 괜찮았어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강세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코스닥은 하락을 하게 돼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신 상황들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공매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잦아들 만한 스토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자에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하방에 대한 부분들, 레벨 단위 자체를 조금 더 낮게 평가를 내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어찌됐든 알테오젠이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돋보이면서 전반적인 지수 흐름들을 좀 끌고 올라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아요. 4%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기존의 21선 라인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매도 얘기를 할 때 조선방산, 바이오, 이차전지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차장고 많이 쌓여있는 종목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그 대차장고를 이겨내면서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안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자 정점이 올라왔네, 자 매도 때리자 뭐 이런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자 하루 만에 움직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상당히 좀 선방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에코프로의 움직임들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좀 빠졌어요. 이차전지 갖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비중이 좀 너무 많으셔서 항상 이 이차전지를 얘기를 할 때 늘 좀 가슴이 아프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2%대에 대한 약세 흐름들. 코스닥 지수가 2%, 3%대까지 리바운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동조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공매도 쪽에서 나와줄 수 있는 물량들이 다 소화가 돼야지만 이차전지를 뭐 에코프로, 뭐 LG엔솔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관련 전체적인 섹터군들이 그래도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오늘 원달러 환율 괜찮았어요. 1,470원이죠, 여러분들. 1,471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장과 다르게 선고가 예정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부분들은 정말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일단은 스토리들 자체는 탄핵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자의 일정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일자의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전반적인 그림들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다음 페이지 보면서 뭐 이번 주간 일정은 뭐 특별하게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주차 전체적인 1주차에 대한 움직임들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변수 흐름들 그리고 여전히 변동성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우리 앵커님이 딱 정리를 해준 것처럼 내일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 내일의 일정으로 제가 한번 들어갈 텐데 내일 일정은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 상하관세율 발표. 요 내용이 국내 증시 전체적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밤에는 3월 ADP 취업자 변동수가 있습니다. 이 취업자 이야기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의 일정으로는 요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장중에는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대응해야 될 거 많아요. 일정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정들 제가 이 시간에는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일주일마다 늘 준비하는 일정집 있죠, 여러분들? 일정 리포트 이거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와 전일 낙폭과대 인식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반등에 나서줬는데요. 내일 트럼프 상호관세율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를 앞두고 시장의 흐름을 좀 미리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많은 내용을 혼자 정리하기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한 번에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줄을 좀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과 함께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반등을 보여준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의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같이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가시고 반등세를 보여준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좀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에 따른 또 팁이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자 우리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네.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서부터 제가 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들이 무효가 돼버려요.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게 신호들이 막 발생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규칙적인 신호들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가 3%대 급락 나왔다가 3%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런 시장에서 기술적 지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공포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폭락을 딱 맞아버리게 되면 뭐죠,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심리들 자체, 참여자들의 심리가 깨졌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장에 빠질 때 겁먹지 않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뭐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 너무 어려운데 무서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중의 심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또 보기 좋게 다시 또 3%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호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나오는 그런 차트들, 기술적인 지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약시장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의 매매를 하자. 그래서 추론 매매라는 거를 제가 어제서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기법, 기준선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특히 이번 주 같이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많은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별적으로 헌재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기각으로 갔었을 때 시장 반응, 인용으로 갔었을 때 시장 반응 아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응원하는 방향들이 있으실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알 수 있을까?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시장의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투심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추론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저희가 로켓 배송을 통해서 얻어냈던 수익률도 너무 좋죠, 여러분들?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을 때 수익 잘 챙겨놓고 시장 조정 나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놔야지만 다음은 공격을 할 수 있다.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수익률을 같이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에서는 이제 4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전장 공략 10% 수익을 달성을 했던 종목입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들? 삐아라는 종목입니다. 삐아. 삐아 하면은 도대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이에요, 화장품 종목. 화장품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가 오전장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매도를 언제 했냐? 10시 34분. 그죠? 자, 삐아 VI 풀리면 전체 매도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땡겼다? 여기서 이렇게 땡겼어요, 저희가. 오전 전서부터 저희가 공략이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좋았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 이거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아침 9시에 발표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목군들이 이 수출 데이터에 반응하는 게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화장품이에요. 왜? 기존에 여전히 화장품들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죠? 그럼 화장품들이 주가가 막 움직이다가 좀 조정을 받은 과정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튀어줄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과연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남미가 됐든 아니면 동남아가 됐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었던 이 삐아라는 종목이 주가가 눈치 보다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기 시작을 하면서 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VI 풀리면 전체 매도하겠습니다. 그 가격대가 딱 이 가격대예요, 여러분들. VI 풀리면서 매도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정점 찍고 내려오죠. 이러한 상황들이 딱 연출이 되게 되면 우리가 신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아마 잡히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플러스 12%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BI의 일봉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횡보가 되다가 거래량이 실렸던 자리가 오늘 자리예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영향력들이 상당히 좀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부드럽게 넘어간다,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나오든 수출 데이터가 나오든 본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기업들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번만 딱 우리가 수익 실현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2번, 3번, 4번 거의 사골과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그죠?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활용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과 좋은 수익률을 냈던 그러한 종목 삐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일성건설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늘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선고일 결정이 시장에 나왔던 시간대가 10시 40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앞서 제가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그 시간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밑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성건설 자, 10시 41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좀 더 크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돋보기 기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 일성건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전장에 이게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5분봉입니다. 5분봉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5분봉인데 이 5분봉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요 구간이죠. 횡보가 되다가 10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일성건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탁 튀기 시작을 하죠. 거래량이 실리고 이 이슈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시장이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론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가 좀 들어갔던 거죠. 3,300, 3,2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에 따라서 이 종목만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재명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기술적 지표로 알 수 있겠어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 여러분들 와 횡보되는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 돌파됐죠? 거기다가 장대 한번 나왔죠?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할 수는 있어요. 예, 설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들 자체의 움직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종목이 단기간에 올라간 상태에서 한번 휩쓰로 인해서 하락 VI가 한번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수익 내고 나오셨거나 아니면은 지레 겁먹고 던지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4월 4일이죠. 4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만 따지더라도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있어요. 금요일 11시니까. 그죠? 금요일 11시인 상태에서 4월 4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찌됐든 이거는 불확실성으로 보기보다는 기대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과 불확실성은 사실은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이슈가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로 반영이 되게 되면 그거를 기대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의 이슈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그걸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가 툭 꺾이잖아요. 불확실성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다가 불확실성이 딱 해소가 되고 제거가 되게 되면 뚝 올라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실적이 보통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죠? 실적이 좋아 그러면 막 올라가요, 주가가. 그죠? 실적이 좋을 거야 이러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막상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 내잖아요. 우리나라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 실적 안 좋아, 실적 안 좋아 이러다가도 실적 발표하잖아요. 아, 여기가 바닥일 거야. 다시 올라가자. 이러고 올라가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워렌 버핏도 학을 띄고 나간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예요. 그죠?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소위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털고 나간다고요. 그런데 시장의 이러한 경험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못 잡았는데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이게 한 12%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일성건설. 그러면은 이 종목을 11시, 12시 사이에 하락 VI 맞았을 때 매수만 들어가셔도 다시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4월 1일 상한가 달성을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하루 만에 20%의 수익을 맛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목이 설령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 할지언정 겁먹지 않고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설령 내가 일성건설을 못 잡았어 라고 했었을 때 다른 이와 유사한 추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내 자금을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말은 용기 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경험을 많이 쌓으시게 되면 오늘 이재명 테마주는 좀 그렇고 이재명 관련주는 다 한 것 같고 나는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 관련주들. 그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 꿈비 이런 종목도 다 같이 올라갔어요. 특별하게 올라갈 이유 없잖아요, 이 종목들. 그죠?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갔던 이유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탄핵 결정과 관련해가지고 탄핵 선고일 결정과 더불어서 이런 애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대중들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관세가 나오든 그리고 어제자에 내 종목이 빠지든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술적인 지표라든지 나의 매매 패턴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좀 익숙한 패턴들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한 익숙한 패턴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같이 시장의 전반적인 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 밑에 하단에 나오시죠 여러분들. 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정말 화로와 같은 시장의 방법들 매매 타점들 시장의 이슈들 그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내일도 한번 우리 시장을 같이 면밀하게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죠. 자, 동방메디컬. 자, 요거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게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이거 동방메디컬 여러분들 3월 24일 날 저희 그 종목이었어요. 히든 종목이었어요. 동방메디컬 신규주 3월 24일 날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 히든 종목들이 지난주에 어떤 성과를 보여줬고 시장이 급락하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대비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여실히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흐르게 되면 오늘 같은 날 그 종목 매도를 하고 이 종목 들어가 볼까? 그러면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수익을 내. 다른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은 손실 난 상태에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본전 찾으러 가야지라고 하지만 저와 함께 이 시간 상한가 로켓 배송 시간에서 히든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하셨고 이러한 색깔로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방 메디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죠, 여러분들? HA 필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필러로 대표되는 종목군들 많죠, 여러분들. 뭐예요? 휴젤도 있을 거고요. 파마 리서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메디톡스도 있을 거고요. 이 종목들 다 같이 보신 거 있으세요? 오늘 보셨나요? 시장 대비해서 되게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좋게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앞서서? 화장품주도 좋았잖아요. 미용기기 좋았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이미용, 제약이라고 해야지. 제약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의 수출 데이터가 다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K뷰티에 K팝, K컬처, 그죠? K라면, K음식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실은 원조는 K뷰티다. 원조는 K뷰티다. 그죠? 여기에서에 대한 열기가 식질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방메디칼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올해서부터 이 동방메디칼의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의 수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동방메디칼.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월달, 3월달서부터 4월달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사이드로 기잖아요. 계속 기잖아요. 그죠? 이 종목을 3월 24일서부터 가지고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장에 빠지나 마나 별 관심도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동방메디컬은 별 영향이 없거든요. 시장이 3%로 빠져서 일반적인 코스닥 종목군들 7%, 8%씩 빠지는데 내 종목은 버텨. 오히려 수익을 주는 구간도 나와. 이러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이드로 기는 동안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할 거라고. 그리고 이 결정을 하는 구간에서 모멘텀들이 이 동방메디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확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구간에 안 사셨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서부터 화장품, 그죠? 그리고 미용기기,
그리고 임의용 재료 이런 애들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최영동 전문가한테 들으셨던 돈본메디코 잠깐만 이것도 HA 필러인데 가는 거 아니야? 아침에만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8%씩 움직였어요. 8%씩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8%대에 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던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3종목 정도를 인마이 포켓 시켰죠. 그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관세가 어떻게 되든 시장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러한 자금과 수익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또 다시 한번 거들떠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기법으로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뭘로 나옵니까? 아, 시장이 별 재미없겠는데? 시장이 약세장인데? 시장이 빠지는데? 왜 빠지는 거지? 그럼 빠지는 상황에서 이 이슈가 갑작스럽게 180도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바뀌면서 시장의 사람들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떤 쪽으로 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약세장일 때는 생각보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SCI 평가 종목입니다. 이거 어제 저희 매매했거든요. 어제 저희 매매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당일로 8% 수익을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완전히 딴판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만약 오늘 시장이 빠졌다? 오늘 시장이 오늘과 같이 2% 3%씩 막 시장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주가가 밀렸다? 라고 하게 되면 SCI 평가 정보 다시 갔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오늘 아마 보셨을걸요? SCI 평가 정보에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거? 왜?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SCI 평가 정보는 얘네는 뭐죠,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 판단에 대해서 또는 실물 경기 판단에 있어서 안 좋을 때 이 SCI 평가 정보는 역외관계를 갖고 있는 애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 시장이 좋을 때 빠지는 종목. 그러면 당연히 어제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논리가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어제를 우리가 기억을 돌려보자고요. 올라갔다가 주가가 밀립니다. 그런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외국인들 매도 때리죠. 그죠? 뭐 엄청나게 매도 때리고 기관도 뭐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군들도 뭐 진짜 뭐 끝이 어딘 건가 걱정이 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내일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내일 추가 하락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를 걱정할 정도로 고민을 했었던 시기였으면 당연히 뭐죠, 여러분들? SCI 평가 정보, 채권 추심. 이 기업들의 수급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역외관계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서 오히려 더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확장이 돼버리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에 거의 10% 가깝게 변동성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다시 밀렸죠.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선수들은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간서부터 계속 매집을 했겠죠. 이 구간에서. 한번 해보자. 빠지지만 않으면 한번 해보자. 시장 빠지면 어차피 얘는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올라가래다. 해보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제 하락폭 자체가 3%대로 엄청나게 커버리니까 주가에 대한 리바운드도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법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법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반등 나왔죠? 자, 스토캐스틱 고점입니다. 주가 조정 나왔죠?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는 이러한 내용들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SCI 평가 정보가 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게 되면 더없이 시장에서 어떠한 시장에서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공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밑에 하단입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시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셔야 돼요. 막연한 이야기 들으시면 그때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작 내매매를 해야지라고 했었을 때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이 많은 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하시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실전에서 흔히 나오는 것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이 흐름들이 반복이 돼요. 안에 있는 내용들만 달라지는 거지 상승과 하락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경험을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가장 저와 밀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내일 한번 우리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오늘 열심히 낙폭을 만회해준 시장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팁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흐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반등세가 나와준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화면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히든 종목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또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는데요. 선물 같은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오늘은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두 섹터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국 화장품 수출이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화장품주가 동반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 오늘 매번 종목 정말 빠르게 짚어주시는데 어떤 종목을 포착해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자료 조사를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화장품주들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한 축을 담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올라가는데 내일도 올라가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4월달 들어서게 되면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분기가 끝나게 되면 그 분기에 대한 이게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 시장의 대표 종목군들, 뭐 LG엔소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실적, 잠정 실적들을 발표를 할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 실적 시즌에 실적 안 나오면 주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그럼 실적 좋은 종목들을 일단은 기본 베이스로 내 계좌에 쫙 좌판 깔듯이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행여나 혹시나 사람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시장 안 좋은데 라고 꺾였을 때 내 계좌를 지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오늘 말씀드린 코스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자, 올해 1분기 생각했던 것보다 뭐 미국 실적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안 좋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100을 벌었는데요. 1분기에 110을 벌었으면 사람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못 채워주죠. 그런데 이 코스맥스는 한국과 태국 법인의 성장이 1분기의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은 그런 대로 성장이 정체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다른 여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속에서의 성장들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이죠, 여러분들. 최근 중국 브랜드 가성비를 내세운 C뷰티 요 부분들이 동남아 국가까지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ODM, OEM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맥스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작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요 구간, 자, 2025년도 넘어와서 요 구간이에요. 오늘 요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주가의 탄력도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지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거리랑 실리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상자는 도대체 뭔데 궁금해하시죠, 여러분들? 수급 내용이에요. 자, 빨간색 선 외국인입니다. 자, 파란색 선 기관입니다. 검은색 선 외국인입니다. 개인입니다. 자, 외국인들 올라가는 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린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고 자,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이 코스맥스가 보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의 이 밴드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이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죠. 실적 좋을 거야, 나쁘지 않을 거야 쭉 올라갑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내게 되면 주가 밀립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겠죠. 우리 앵커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죠. 기회. 그 기회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목표가는 상단입니다, 여러분들. 19만 원, 18만 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가격대가 오게 되면 저희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 하단에 나오는 저와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제가 한번 리뷰 아닌 리뷰들을 계속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히든의 히든 종목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필러 수출에 대한 성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러 수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뭘로 성장할 건데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왜? 많이 팔릴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양식품이 안 꺾여요. 왜 안 꺾입니까? 올해 밀양 공장 2공장이 가동되죠. 거기에다가 2026년도, 2027년도에 중국 공장 가동하잖아요. 그걸로 삼양식품이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이 히든의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잘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 이전의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성장하는 종목군들, 앞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석 달, 넉 달 동안 이 종목이 지금 박스권을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봉 그려주고 있습니다. 돌파해서 매수를 하는 안정적인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을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든의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 오늘자 알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꼭 밑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활용하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코스맥스로 짚어주셨습니다. 화장품주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외에도 나머지 시장 속에서의 성장성에 1분기 실적을 견인할 기대감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죠. 혼자 살펴보기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약세장 속 추론 매매 기법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코스맥스로 짚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공개해주시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대감에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내일 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